야, 일단 후진하는데 후방시야는 옆에 간섭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되게 좋네요. 트럭 캠퍼가 옆으로 더 확장된 게 아니야. 딱 적재함 그 폭에 맞춰서 이렇게 됐고, 지금 보세요. 상시 후방. 후방 카메라도 되고 상시 후방도 돼서 이 룸밀러 아예 신경 안 써도 돼. 이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거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AS 나누면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소비자분들이나 업체나. 그래서 좋은 거 쓴다고. 이건 조금 줄여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참고로 이제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거든요. 어떤 거 같아요? 저는 그럼 일반 칸하고 뭐. 그죠. 별다른 스트레스 없죠. 짐이 실려 있는 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주저앉은 느낌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철진 할 때 괜찮았죠, 느낌.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의 그런 역할이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은 비용이 2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쪽만. 가격은 괜찮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저렴한 에어 서스펜션 안 좋아하는데 들어보니까 브랜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C4 제품 그런 거 쓰기 때문에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양봉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모델은 하이엔드 캠핑카의 로머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예전에 모델명이 없어서 소개하기가 참 그랬거든요. 픽업 트럭용 트럭 캠퍼 뭐 이런 식으로만 소개했었는데 이제는 로머라는 모델명을 갖게 됐습니다. 로머가 무슨 뜻이냐? 방랑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사색을 즐기는 1톤 기반의 트럭 캠퍼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만큼 장박에도 좋은데, 이 트럭 캠퍼는 1톤보다 아무래도 좁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투어링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애초에 개발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기존 모델보다 완성도가 좋아졌어요. 이 칸의 옆모습은 그대로라서 뭐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는 아니다. 옆에 이런 팬더 같은 거 추가됐죠. 이런 팬더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좀 더 강인한 이미지, 밑에서 딱 받쳐주는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했고, 또 데칼 역시도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적절한 비율을 갖추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옆에서도 보시다시피 칸이 그릴이 굉장히 커지고 우람한 그런 느낌을 주기 시작하면서 딱 받쳐주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다부지고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여기 앞부분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지만 여기도 그레이고, 그릴 같은 경우도 통일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뭐 하이스 캠핑카에서 노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체감이 앞에서나 옆에서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트럭 캠퍼들이 요즘 되게 저가형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트럭 캠퍼들이 말만 트럭 캠퍼지 트럭 캠퍼를 내리기가 좀 불편하거나 사실상 불가한 그런 모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전동잭이 공급이 조금 어려운 상태여서 전동잭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수동잭을 장착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전동잭 같은 경우는 450만 원짜리 상당히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동잭 같은 경우도 말이 수동이지 사실상 여기 뭐 전동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쭉 내렸다 올렸다 하면 되기 때문에 반자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트럭 캠퍼들보다 실질적으로 상하차가 편하다, 그거를 좀 핵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럭 캠퍼의 장점은 상하차가 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델이 많은데 얘는 그게 쉽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차량 가격이 3,400만 원인데 이 트럭 캠퍼 가격이 요 가격 안에 부가세랑 이 구조 변경 비용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툴레 어딩이 3.5m짜리 들어가 있어서 그냥 쓰시는 거는 뭐 일반 캠핑카랑 다르지 않게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지만 상시 후방 카메라가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행할 때는 뒤에 차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후진할 때는 이걸로 뒤쪽 아래쪽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는 자리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한전 전기 인입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청수 탱크가 있는데 얘가 청수가 80리터, 오수가 80리터라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지금 불을 안 켜놨는데 불은 이게 터치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실내등은 무드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이고요. 또 이 터치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다이얼로 돌려서 터치가 망가졌을 때 그렇게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터치도 바뀌었고, 이런 여기 있는 이쪽 내부 공간도 바뀌었고, 소파 색깔이랑 좀 전반적으로 한번 대수선을 했어요.
그동안 픽업 트럭용 캠퍼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부 공간이 좁아서 문제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 아쉬워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가변형으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이쪽에 이 가변형 화장실이 평상시에는 수납 공간 아니면 상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조리를 하다가 이쪽에다 올려놓을 수 있고 여기 상판을 이렇게 쓰다가 여기 좀 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거지를 하던 아니면 요리를 하던 간에 이쪽을 확장해서 쓸 수 있고 이쪽도 쓸 수 있는 거죠. 이쪽도. 그러니까 상판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가스레인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버너가. 그래서 버너를 쓸 때 이쪽으로 문에 열기가 가지 않게 이쪽으로 이렇게 펼치게 되어 있고 버너를 또 쉽게 쓸 수 있게 이쪽을 또 내릴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버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올려놓고 써도 돼요. 그리고 반대로 뒤에 있는 테이블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조리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확실한 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내 공간감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100리터짜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국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넉넉한 사이즈를 갖게 됐어요. 냉동고도 따로 있고 꽉 채워놓으셨네. 지금 여기 이렇게 짐들이 들어가 있는 건 하이엔드 캠핑카 이제 권 대표님이 이 제품을 가지고 제주도도 다녀오고 또 여행을 가면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품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이제 휴지를 꽉 채워놨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개발한 제품이고 또 개선한 제품이라서 그런 부분을 믿고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도 잘 없거든요, 보통. TV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고정돼 있잖아요. 딱 힘줘서 떼면 너무 강했나? 이쪽에 뒤에 여기도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는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쓸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건데 여기가 이제 가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상판을 들어 올리면 여기도 자석이 딱 이렇게 붙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걸 열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판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여기를 이제 화장실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또 아쉽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간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뭐 부부가 사용할 때는 사실 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가족들끼리 많이 다닌다고 했을 때는 요게 이제 비상용 화장실로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지만 로머라는 게 방랑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행에 최적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중 화장실이나 그런 걸 쓰고 급할 때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렇게 발도 올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발을 올리고 어느 정도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샤워도 화장실처럼 메인은 뭐 밖에 있는 그런 샤워 시설을 이용하되 가끔 아니면 또 긴급하게 그렇게 샤워가 필요할 때는 또 그냥 쪼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뭐 대단한 샤워를 하려고 하면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쉬운 대로 막 그 어디 물이나 이제 바닷가 같은 데 들어갔다 와서 몸이 젖었을 때 그럴 때 샤워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캠퍼나 듀오탑이나 그런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색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봤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샤워 커튼도 설치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샤워 커튼 설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샤워 커튼 하면은 덜렁거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씻고 말면 되지 여기서 뭐 그렇게 거창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거실이나 지금 벙크나 공간이 여기는 되게 좋아요. 화장실이 조금 좁은 반면에 이쪽 공간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한 5명이 되게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4명은 진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통로가 넓은 건 아니거든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은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래서 안쪽으로 쉽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한번 또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애들 밥 먹이거나 뭐 흘리거나 이런 거 걱정해서 막 테이블 한쪽 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바짝 앉는 거 좋아해서 이 상태로 막 일하거나 밥 먹거나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번거롭게 막 돌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컬러도 좀 더 산뜻하게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소소하게 달라진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쪽에 이제 전기나 물탱크 같은 거 가운데 쪽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칸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되게 중요한 모델이니까
여기 가운데 쪽으로 무거운 걸 다 몰아놨고요. 벙크 베드가 굉장히 넓잖아요. 하이엔드 캠핑카 대표님이 여기서 진짜 쓰시려고 이거 이불 놓으신 건데 제가 지금 땀나고 있으니까 올라가진 않을게요. 근데 저 이불 안쪽에도 공간이 남잖아요. 보통 캠핑카들이 좀 사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넓어요. 그죠? 저 안쪽에 짐들을 그냥 막 집어넣어 놔도 돼. 뭐 짐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보스턴백이나 그런 것들 보관해도 잘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아래,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 아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래가 휠하우스가 튀어나온 부분이라서 여기가 죽어 있어요. 뭘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 이 구조상. 그래서 상부장에 있는 이 수납장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3개, 이쪽에 4개.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이거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딱 짜놔가지고 생각보다 공간은 꽤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옵션 같은 경우도 인산철 400A가 기본이고 무시동 히터, D2, 전동 상하차잭, 맥스팬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100L짜리 냉장고, 듀얼 후방 카메라, 주행 충전기, 태양광은 400W, 요 TV 같은 경우는 24인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아 시트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거고, 3.5m짜리 어닝, 그리고 순수 정연파 인버터 2kg짜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보나 실내 내부 구성을 보나 내가 한 일주일에 2박 3일 정도 여행을 다닌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스타리아로 캠핑카를 만들었을 때 한 7,000 정도 들잖아요 요즘. 근데 요 렉스턴 스포츠 칸을 풀옵션으로 사면은 4천만 원 언더잖아요. 그리고 요거가 요 트럭 캠퍼 자체가 지금 3,400이니까 요렇게 하면은 7,000이거든요. 그러면은 스타리아로 캠핑카를 꾸미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쾌적할 수도 있어요. 스타리아에서는 화장실이나 샤워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번거롭고. 근데 그거 대비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방 쓰는 것도 편하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편하니까. 그리고 얘는 5명 탑승, 5명 취침이 가능한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스타리아 캠핑카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얘는 트럭 캠퍼만 떼서 뭐 중고로 매각할 수도 있고, 내가 차만 있으면 이 뒷부분 요것만 사면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하고. 아니 근데 제가 나 지금 현타 왔거든요. 약간 되게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가, 그냥 여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대서 쉬고 있으면 그냥 이게 좋거든. 이런저런 말 안 해도 지금 얘가 트럭 캠퍼라서 높이가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 캠핑카보다 높아서 밖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시야보다 좀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도 좋아. 그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요즘 코뿔소 잭이나 뭐 그런 아웃리어 그런 거 좀 유행이던데, 얘는 전동잭이 있으니까 그런 게 따로 필요가 없어. 그냥 전동잭 밖에 쭉 내려놓고 딱 있으면 차가 안 흔들리고 딱 그 고정된 그 상태로 있을 수 있고, 또 경사진 곳에서도 노지 가서 그럴 때도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 딱 차가 자세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 농막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던데 또 농막 보시는 분들이 캠핑카도 많이 보시고, 캠핑카 보시는 분들이 농막 많이 보시거든. 근데 그 중간에 타협점이 있는 게 트럭 캠퍼란 말이야. 농막도 사고 캠핑카 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농막도 요즘 3,000씩 해요. 웬만한 거는. 내가 많이 알아봤잖아요 최근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캠핑도 할 수 있고 농막처럼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딱 절충점 그 사이에 있어서 그게 좀 메리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구구절절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해봐야 뭐하나, 그냥 사실 그런 설명 필요 없이 이렇게 와서 딱 앉아보고 느껴보면은 되는데, 그 뭐 하이엔드 캠핑카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언제든 이렇게 전시차 있으니까 한번 이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그랬지만 이 좋은 차들, 좋은 제품들은 그냥 리뷰 영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와서 제품들 이렇게 살펴보고 느껴보셔야 돼요 이걸. 하이엔드 대표님 인터뷰 살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이제 취향이 다 틀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캠핑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캠핑보다는 이제 여행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다들 경험하시겠지만은 처음 이제 캠핑 가게 되면은 바베큐에다가 네네. 뭐 잔뜩 이렇게 술도 넓은 이제 한잔하고 네. 그렇게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는 힘도 들고 네.
그래서 캠핑보다는 좀 여행 쪽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간단한 캠핑 같은 거 할 수 있고 네. 주 목적은 이제 좀 여행용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워낙 이제 공간 자체가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제 넓게 만들기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또 화장실을 아예 빼는 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오픈 타입 가변형으로 이제 화장실을 구상을 했고요. 또 공간 자체가 좁은 상태에서 이제 화장실 벽이 생겨버리게 되면 더 답답하다 보니까는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타입으로 한번 제작을 이제 해본 거죠.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일단 뭐 화장실 벽을 예전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오픈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에어서스를 좀 권장하는 이유가요. 네. 에어서스는 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일체형으로 했을 때는 판스프링을 해가지고서 이제 항상 이제 그 무게를 지탱하니까는 판스프링을 해도 큰 무방하지는 않은데 이 캠퍼는 실었다가 내렸다 탈부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네. 에어서스를 장착해서 이제 높낮이를 이제 맞출 수가 있고 아. 가벼우면은 뭐 그 높낮이에 맞춰서 네. 또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또 빈차로 할 때는 에어를 빼가지고서 또 차체를 또 수평을 맞춰주고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비용이 다소 저는 투자가 되더라도 트럭 캠퍼에서는 저기 에어서스를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평상시 승차감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렇죠. 네. 실었을 때는 에어서스를 작동해가지고서 높이를 맞추고 네. 또 캠퍼를 내리고 차만 운행할 때는 승차감을 또 원활히 하게끔 하고요. 일단 지금 이 차에는 에어서스만 돼 있고 나머지는 순정이에요. 네. 그 순정으로 사용했을 때도 별다른 뭐 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1차적으로 장거리 이제 네. 운행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우리 현재 돼 있는 이제 물이라든지 전기 갖고서 내가 아껴 쓰게 되면 얼마나 쓸 수 있나 그것도 이제 확인하고 네. 뭐 익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저희는 제가 사용한 차들 저희가 제작하고 했던 차들은 저희가 다 사용을 했었어요. 네. 예. 하지만은 또 이제 또 차종도 이제 바뀌고 공간도 이제 협소하고 하니까는 이게 뭐에 이제 적합한지 그걸 로드 테스트 겸 해가지고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할 때는 구조 변경 비용을 이제 별도로 이제 했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만든 차량들도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넣지를 않았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나가는 차들은 100% 다 구조 변경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대법원에서 이제 화물 판결 난 사례도 있고 또 그게 다시 이제 2심으로 반려돼 가지고서 2심에서 무죄까지 확정이 났어요. 네. 예.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거를 화물로 하느냐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느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화물이기는 하지만은 국내의 여건상 네. 일부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야지만 안정성도 이제 검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나라에서 이제 뭐 정해 주겠죠. 예, 그 법에 이제 네. 따라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뭐 가격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희도 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재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거리 이제 다른 이제 차량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이제 상담을 통하셔 가지고서 옵션 제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이제 추가로 추가 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처음서부터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요번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TV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TV가 달려있게 되면 이제 TV를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생기다 보니까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TV를 뭐 중요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TV도 보시지만은 TV야 집에서도 시청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야외에 나오셨으면 자연을 즐겨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빠지게 되면은 네. 오히려 다른 뭐 산책을 하시든 등산을 하시든 다른 취미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옵션은 이제 뭐 본인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